이 과목의 제목이 업무 분석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무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이제 기록관리 쪽에 업무 분석론 수업이 만들어진 게 2005년도 가을 학기예요. 제가 김 선생님과 상의해서 만들었죠. 그때 되게 이제 기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기록은 업무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록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록의 배경이 되는 업무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의미로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 때도 그 업무의 내용을 잘 알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기록이 이렇게 막 눈앞에 있는데 이 기록을 이렇게 어떤 묶음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준이랑 진이? 묶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묶음을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는가. 과거에 이제 조직 분류를 하자, 주제 분류를 하자. 그러다 이제 업무 기능 분류가 제일 맞겠다. 이제 분리기술로는 배웠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업무 중심으로 업무 기능별로 또는 업무 사안별로 기록을 이렇게 덩어리 묶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업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업무가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류 체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록을 분류하기 위한 업무 분류 체계를 만들 때 해야 하는 게 업무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업무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업무 분석이라는 게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 되게 회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매번 혁신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현재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조직 진단을 하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고 뭐 새로운 걸 발견하려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죠.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나, 업무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열심히 이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업무 분석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업무 기능 전체를 기능 구성도라고 하는 걸로 기능의 어떤 분해도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 덩어리 하나를 크든 작든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뭐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인터뷰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는다거나 문제가 현재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주로 경영 컨설팅 영역에서 많이 개발이 되어 왔어요. 또 한 영역은 정보화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몸으로 하던 일을 컴퓨터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소프트웨어 수업을 들었나? DB 수업을 들었나? 지난학기? 소프트웨어.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 그게 소프트웨어. 배운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니까 말이 엄청 쉬워지겠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막 손으로 다 일일이 막 접근하던 거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 그러면 현재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를 할 때도 업무 분석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약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조직을 진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한다는 그런 차원하고, 얘를 정보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하고는 약간 업무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뭐 업무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아까 이제 기록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록의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기능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그거 말고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기록을 얼마간 보존했다가 처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논의할 때도 우리가 분류 체계와 연관해서 생각하죠. 이 업무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장기 보존해야 돼. 근데 이 업무에서 만들어진 건 5년 있다가 폐기해도 돼. 이런 식으로 사실 업무 단위로 그 업무에서 만들어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측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있는데 어쨌든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업무 기록을 얼마만큼 보존할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해당 기록을, 관련된 기록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처분 일정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록의 계층에는 위에 이제 그 기록을 전체적으로 맥락적 측면에서 분류해주는 분류체계 말고도 기록물 자체 계층이 세 단계가 있죠. 철권 컴포넌트, 전자기록 관리 시간에 배웠던 거. 근데 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을 묶어주는 가장 기본 단위인데, 철에는 항상 철명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종이 기록물 철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편철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 등에다가 기록물 철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 것처럼, 전자기록철은 여러분이 컴퓨터에 탐색기에 들어가 보면 이거 폴더 만들어서 거기 관련된 컴퓨터 파일을 모아놓는 것처럼, 그리고 폴더명을 이상하게 지어놓으면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명은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지어주는 게 필요하지. 그럼 회사에서도 기록이 막 만들어질 때 건 단위로 관리하지는 않으니까 철을 묶어줘야 되는데, 철명을 무엇으로 적어줄 거냐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 업무하면서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한 거야 하는 그 사안명을 적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철명을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철을 만들 때 처음 만드는 사람이 업무 담당자가 그 해당 업무는 업무가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퇴직하기도 하고 새로 뽑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순환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명을 동일한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철명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동일한 업무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는 철명을 표준화하는 게 좋겠다. 그 표준화시키고자 하는 철명은 업무 기능에서 따와서 쓰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업무 기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업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기보다는 그 조직의 사람들이 그 해당 업무를 주로 뭐라고 부르느냐, 일종의 호칭에 대한 문제예요. 명칭, 명령 규칙을 잘 잡아주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잡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업무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기록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이제 방법을 중간고사 전까지 주로 이제 그걸 다룰 거고, 중간고사 끝나고 난 뒤에는 업무를 분석하는 것만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업무를 설계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예요. 업무를 설계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회사의 전체 업무를 설계할 일은 없죠. 기록관리 업무를 설계하는 건 할 수 있죠. 어떤 회사에 어떤 조직의 기록관이 새로 만들어졌다, 또는 아카이브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럼 그 기록관 또는 아카이브에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느냐, 그걸 뭔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해요. 맨 위에 이 조직의 사명을 정해요. 미션. 그 다음에 비전을 정해요. 그 다음에 뭐 전략적인 과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한 덩어리 옆에 또 조직을 또 설계를 해주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각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하고, 사람들은 공간을 설계하고, 뭐 시설 장비를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뭐 기록관 또는 기록 관리 기관 또는 아카이브 뭐 이런 게 적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국립국악원에서는 국악 아카이브를 만들겠다. 국립예술자료원에서는 예술 아카이브를 만들겠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미술 아카이브를 만들겠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겠다고 마음먹은 곳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 이제 약간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일, 업무를 설계해주는 일, 업무를 이런 순서로 하는 거다 라고 알려주는 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업무 설계를 해줄 때, 아까 앞에서는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프로세스 맵을 그린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할 일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IDF 제로라는 어떤 뭐 기능 설계하는 기법, 이걸 가지고 도구를 이용하면 그려보는 방법, 이런 건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연구 용역 했던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례들
산출물 결과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런 내용으로 기록감에 업무 설계를 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밖에 약간 기업 기록 관리 쪽이 좀 다른 데는 다루지 않으니까 기업 관리 쪽에 연관되어 있는 이디스커버리나 소셜 리스파시빌리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우리가 기록 관리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디스커버리를 2005년도부터 이 수업을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여러 번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작년에 김승범, 졸업생 김승범이 이디스커버리 관련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김이라도 이디스커버리 쓰고, 유준상도 이디스커버리 썼어요. 그래서 이디스커버리 관련해서 이제 다룰 만한 주제는 다 다뤘네. 그런 게 있다는 거.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이 생기면 또 쓸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 석사 논문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요한 거는 이렇게 다 나오긴 한 것 같고, 사회적 책임 쪽도 정밀히 학생이 사회적 책임 관련된 거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관련된 논문 하나 또 썼어요. 근데 그쪽은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주제들은 기업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신선한 주제니까 그런 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강의 계획서 보면서 좀 설명을 더 하면, 강의 계획서 몇 번을 읽어봐요. 했는데 그 1페이지는 말로 다 설명한 거니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있네. 그 점점점점점 5개 중에 네 번째에 보면 컨설턴트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기록 컨설턴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 중에는 첫 번째 기록 연구사, 두 번째 기록 관리 관련된 회사에 취업해서 컨설턴트 같은 거.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컨설턴트는 어떤 문제가 있는 조직이나 사람의 문제를 듣고 좀 이렇게 해답을 좀 같이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지식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겠죠.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잘 알아듣고,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갖고 있는 지식, 도구, 솔루션,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 기관의 기록연구소가 돼서 거기에 붙박이로 맨날 만난 사람들 만나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일을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그다음에 문제는 또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학습하고 거기에 따른 답을 찾아내고 해서 기록관들 전체에 좀 더 발전을 꾀할 것이냐. 저는 컨설턴트가 되게 훨씬 가슴 두근거리는 일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컨설턴트가 되려면 여러분이 1학기 때 필수로 발표 연습, 연구와 발표인가? 그런 수업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수업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 소양은 다 갖춘 거야. 뭘 읽고 또 듣고 이해를 하고, 글을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쓰거나 할 수 있는 능력, 프리젠테이션 하는 능력,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죠. 물론 기관에 기록 연구사로 있어도 그런 능력은 다 필요해요. 윗분을 설득해야 하고, 사업비도 따야 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남들한테 잘 설득력을 갖춰야 돼. 근데 이제 컨설턴트가 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컨설턴트가 갖춰야 될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 수업 시간에 더 언급을 하려고 해요. 교재가 없어요. 파워포인트 자료밖에 없어요.
이게 교재를 한 2, 3년 정도 쓰고 싶었는데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촬영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촬영한 내용 말했던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토대로 교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내년에는 제가 강의식으로 안 할 거예요. 이 수업도 전자기록관리론 수업도 지난 학기로 이제 강의식 수업은 끝났어요. 디베이트 수업을 하는 것처럼 업무 분석론도 디베이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배포하고. 여러분은 행운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아주 좋은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지, 근데. 내년부터 한다는 게 좋은 생각이지. 아슬아슬하게 하나씩 비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촬영을 하려고 해요. 여기 이제 학점 주는 방식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 과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주 퀴즈를 본다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해찬솔만 경험이 있구나, 그치? 해찬솔은 연계전공 들었었기 때문에 학부 때 이 수업을 좀 들었지. 예. 기억나는 거 있어? 다 반납했나봐. 연계전공은 중간에서 전까지 하는 내용을 한 학기 했어요. 천천히 놀면서. 근데 그 뒤에 내용 다 새로운 거라? 주별 학습 내용을 보면 올해는 9월달은 완전히 개정 휴업이야. 네, 오늘 과정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ICA 그 세계 기록 총회 있어서 포엑스 쪽에서 행사하는 거 다들 신청하셨어요? 참가 많이들 하세요.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듀란트도 올지 모르고 세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잘 골라서 보고 한 방에 들어갔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옮겨도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도록 하시고, 거기 산업전도 있으니까 제품들 나오는 것도 구경도 좀 하고. 3주차는 또 추석이네요. 그래서 4주차부터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놀면 이게 개강한 느낌도 안 들고 해서 그 2주차, 3주차 수업 보충으로 과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이 과제는 가장 제가 최근에 그 종료한 프로젝트인데, 올해 8, 7, 6, 5월, 5, 6, 7, 8월 그 4달 동안 서울시에 이제 내년에 그 서울 기록원, 이건 가칭이에요.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카이브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아까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이죠. 그래서 연구 기록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이제 불광동에 옛날 질병관리본부 있던 불광역 근처에 거기 이제 건물을 짓는 거는 작년에 땅 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잘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업무도 시작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니까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는 연구 용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4개월간 여러 IT 쪽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기록관리 쪽에는 제일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안대진, 전혜영, 송영남, 총행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저는 이제 자문으로 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가 한 600페이지밖에 안 돼요. 600페이지밖에 안 돼요.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내가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제 홈페이지에 프로젝트 수행 내역에 맨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PDF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고, 되게 이제 그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한다는 거는 맨 앞에는 뭘 하냐면, 뭘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기록원이라는 걸 만든다? 이 서울기록원이 뭐야 대체? 아카이브야. 그럼 뭐 연구기록물 관리를 할 거야. 무슨 기록을? 뭐 서울 본청 거, 서울시 본청 거랑 25개 구청 거 기록 다 관리할 거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기관들, 소속 기관들 그 기록도 다 이관마다 관리할 거야. 그게 얼마나 되는데? 1948년 이후에 저쪽 청도에, 서구에 몇백만 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고, 종이 기록은 얼마 있고, 뭐 저자 기록은 얼마 있고 해서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관리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다 따져서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방향을 첫 단계에서 이제 정해요. 는 이미 이제 정해져 왔던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as-is 분석을 해요. 현황 분석을 해.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as-is가 별게 없어요. 지금 서울기록원이 아예 안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냥 단지 관리해야 될 기록이 얼마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다, 뭐 이런 걸 정도 파악하는 거고 향후에 이관받아야 될 기록들이 아직 한 번도 이관돼 온 적이 없으니까 현재 기록들이 어떻게 잘 있나 뭐 이런 걸 파악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게 3장인 거죠. 세 번째 내용이 투미, 그러니까 미래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 실제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할 건데 무슨 업무를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스템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보화 전략이니까 결국 어떤 업무가 필요해는 기본이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해? 요걸 이제 만들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백오피스에 그러니까 아카이브 내부에서 기록물을 이관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정부망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인터넷망에 또 기록 중에 공개해도 되는 거 이런 걸 옮겨다가 이렇게 또 서비스도 해야 되니까 이쪽에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쪽에도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서울시 기록원 서울에서 지금 만드는 아카이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그런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거 하나 있지만 일종의 제 느낌상으로는 한 6대4 정도로 행정기록 관리 말고 시민기록 관리 기능을 확 넣었어요. 서울시는 최소한 시민기록 관리도 자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행정기록이라는 거는 공공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진 기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기록은 뭐예요? 시민들이 서울시의 시민이 이제 지금 1000만이 조금 이제 빠지긴 했지만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의 모습. 서울